자, 우리가 1단원의 맨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하고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나게 돼요. 그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두 가지 출입이 있습니다.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겠지. 에너지가요. 나올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먼저 발열 반응, 발열 반응, 뭐야? 열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방출하는 반응. 보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어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 삼각 플라스크 또 잘 그린 것 같네. 여기서 뭔가 뽀글뽀글 반응이 뽀글뽀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열에너지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보자.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이동,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 걸 살펴보시면 호흡! 숨쉬는 호흡. 어머, 콧물 나올 뻔했네. 호흡, 숨쉬는 것도 여러분들 에너지 방출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숨쉬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건 세포 호흡을 설명하는 거다.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면 세포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세포 내에서 영양소,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빛과 열은 발생하지 않아. 세포호흡은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니까 빛까지는 발생하지 않지만 뭘 만들어요?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무엇을? 그렇지, 에너지를, 열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죠. 그게 바로 발열 반응. 연소는 당연하지 않나? 무언가가 연소를 할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예요? 밥하고 음식도 하고 난방도 하고 하잖아요. 연소할 때 발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철이 녹이 쓰는 반응, 산화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철이 녹슬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손난로 많이들 사용하죠? 손난로. 선생님은 나는 운이 나쁜가 봐. 올해는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작년에 너무 추웠으니까 내가 올해는 꼭 손난로 사야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또 손이 되게 커. 이 손이 크다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되게 많이 해요. 음식할 때도 이만큼씩 해갖고 맨날 혼나거든. 근데 손이 커서 손난로를 한 박스도 부족할 것 같아서 2박스를 샀다? 근데 그해 겨울에 너무 안 추워갖고 한 개도 못 썼어. 에이! 아무튼 그 손난로 보시면 손난로를 딱 뜯어서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면 살살살살 흔들어주면 뜨뜻뜨뜻해지죠. 그게 안에 철가루가 있고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뜯는 순간 산소가 들어가면서 반응을 해서 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 발열 반응을 이용한 게 손난로, 철이 녹쓰는 반응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왜 조금 너무 저렴한 그 손난로 오래 쓰면 손에 막 시커먼 게 뭐가 붙죠? 철가루가 새 나와서 묻는 거예요. 너무 오래 쓰지 마.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뭐야? 산성하고 염기성이 반응을 해요. 산성과 염기성이 반응을 하면 산성에 있는 수산화 이온과 염기성에 있는 수소이온하고 이게 수산화이온이란다.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합니다. 염기성에 있는 수산화이온 얘네 둘이 반응을 하면 뭘 만들어내냐면 H2O라는 물을 만들어내요. 요거는 여러분들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 만드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인 거예요. 그거랑 조금
차별 도소 생각을 하시고 산성 쪽에 있는 얘하고 염기성에 있는 OH-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드는 이 중화 반응도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그 그릇을 살짝 손으로 만져보면 따뜻해져요. 발열 반응인 거죠. 아, 이거구나. 발열 반응 이런 거구나. 알아두시는데 선생님이 이거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죠. 뭔 얘를 저렇게 열심히 설명해? 여기서는 문제 나올 게 여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걸 많이 내니까 여러분들이 발열 반응에 얘가 뭐가 있고 어떤 반응인지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힌트 드리면서 그럼 이제 흡열 반응 해봐야 되겠죠. 흡혈이 아니야. 흡혈. 자, 흡혈귀는 뭐죠? 피를 쭉쭉 빨아들이는 거지. 이런 거 영화로 막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흡혈귀, 박쥐 막 이런 영화가 많은데 여러분들 세대는 그것보다는 좀비 세대 같아, 그치? 좀비 관련 영화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우, 게임에도 뭔 놈의 좀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어쨌든 흡열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이 자,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그려서 똑같은 이거는 뭔가 요술이 일어날 것 같다. 여기서 흡열 반응이 이렇게 있을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럼 얘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주변의 온도는 차가워지겠죠. 흡수해 가잖아. 그래서 여기 그릇을 만져보면 차가워.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가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결국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광합성. 여기 아까 호흡이 있었죠? 여기 광합성인데 호흡하고 광합성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열 분해.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열 분해, 분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을 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그 가열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흡수를 한다. 분해가 일어나면서 주변에 추워져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전기 분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물에다가 전선을 연결을 하면 전기를 강하게 튕겨주면 어떻게 돼? 수소산소로 나뉘어지죠? 이때도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도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어서 이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는 냉찜질 팩을 만들어 사용을 해요. 냉찜질 팩에 이게 들어가 있다 알아두시고 소금이 얼음물에 녹는 반응.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한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제에 얼음에 소금을 섞어서 놔두면 원래 얼음은 0도에서 녹죠. 그런데 소금이 같이 섞여 있으면 영하 21도 정도까지 낮아진대요. 엄청 낮아지죠. 왜? 소금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고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고 소금과 얼음이 녹으면 서로 섞이면서도 열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영하 21도 정도까지 낮아진다. 이것도 흡열 반응이고요. 수산화바륨과 질산암모늄 반응 이게 문제로 되게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물어보냐면 이 안에다가 수산화바륨과 질산암모늄을 넣을 건데 그 전에 나무 판자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혀줘요. 물을 묻히고 이 위에다가 이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준 다음에 여기에 수산화 바륨하고 질산 암모늄을 섞어서 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 플라스크를 들어주면 나무 판자가 붙어요. 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이 얼어서 그래요. 이렇게. 흡수하는 흡열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어려운 건 없어요. 기본적인 의미 정리를 잘 하시고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포인트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